2017년 온라인 진로체험 페스티벌 중에 진로교육 온라인 포럼 2일차 두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온라인 포럼 2일차 사회를 맡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김영빈 연구원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온라인 포럼은 현장에서 진로 체험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진로 체험 실천가, 학부모, 그리고 교사 여러분들을 모시고 그 온라인상에서 진로 체험 활동의 현황과 이슈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을 이어가고자 계획되었는데요. 일단 화면에 여러분들 많이 보이고 있네요.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시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신성중학교 정유진 선생님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양의 신성중학교에 근무하는 정유진입니다. 네, 진로상담 부장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천시 교육청 커리어 코치 김하배 선생님이시죠?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시 교육청의 커리어 코치 진로교육 강사 김화배입니다. 8년 차로 지금 진로교육에 몸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부모 선생님도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그 최양선 학부모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성중학교 학부모 최양선이고요.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미래창창이라는 그 진로 코치 일기고요. 또 지금은 안양시 미래인재센터에서 진로 교육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 박순희 학부모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 학부모 참여한 게 아닌데, 네. 제가 또 착각을 했네요. 동작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근무하고 계시죠? 네. 박순희 선생님, 간단히 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작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집단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친구들은 진로든 여러 가지 교육으로 아이들 프로그램을 찾아뵙고 있는 지금 강사로는 10년 차 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간단히 자기소개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 포럼이라고 하면은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이렇게 서로 얼굴들을 보면서 진행을 하는 게 관례적인데, 저희가 온라인에서 서로 만나서 토론을 한번 해보는 새로운 시도를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오늘이 2일차인데요. 2일차이자 오늘 지금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런데 앞선 여러 패널 분들이 너무 좋은 토론 많이 해주셔서요. 이번 마지막 세션도 성공리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제를 조금 한정을 해서 좀 더 밀도 있고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가고자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학교 현장의 진로 체험 활동의 현황과 이슈라고 저희가 일단 마지막 세션의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패널 분 중에서 또 이 분야에 굉장히 평소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좋은 성과도 내주신 신성중학교에서 정유진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또 좋은 주제로 발표를 한번 계획하고 계시죠, 선생님? 네. 네, 그러면 간단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요. 굉장히 많으세요. 일단 진로상담부장을 담당을 몇 년 차에 걸쳐서 해주셨고요. 그리고 교육실천 모임에서 이사직, 한국 액션 러닝 협회 이사직도 연임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하는 소개는 여기서 줄이고요. 한번 어떤 내용이 있으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4년차 진로도학기 인문학이라고 하는 진로에 대한 어떤 결론을 한번 내봤는데요. 4년차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학교 현장에서 자유학기제가 굉장히 중요시되면서 이런 부분이 좀 강조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으로 함께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있었던 진로 페스티벌에서도 저희가 이런 제목으로 한번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 다들 모든 분들이 이게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온라인에도 다시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현장의 걸 보게 되면 아이들은 진로 교육은 진로 체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 경찰이 될 건데 이거 경찰 체험도 아니고 왜 이런 수업을 받아야 하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미래의 직업을 체험해 보는 것만이 진로 교육이 충분한지, 진로를 정하는 것 더 이상의 진로 교육은 필요하지 않은지, 이런 고민을 해 보면서 좀 인문학적인 요소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좀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학교 진로 교육의 목표가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맨 마지막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게 진로 교육의 목표고요.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거를 잘 보니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건강한 직업의식, 진로 탐색의 역량 이런 게 이제 학교 교육의 진로 목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로 교육은 직업 체험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한번 좀 강조를 할까 하다가 이제 이런 이론들을 찾으면서 이제 설득을 하게 된 거죠. 그 진로 심리학자인 슈퍼가 얘기하는 것도 진로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 개념을 발달시키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해서 정말 진로라고 하는 건 전 성애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확신이 왔습니다. 이걸 아이들한테 강조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진로란 직업이 아니고 인생 전반에 관한 거고 뭐 객관식으로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주관식이고 정보가 아니라 생각하면서 그리고 검색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찰하면서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진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능력, 그리고 인생을 한번 통찰해 볼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7가지 중요한 주제를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인생에 필요한 인생의 주제인데요. 네, 그래서 특히나 대학생 애들도 저희 딸도 대학생이긴 하지만 이거 좋아하고 잘하는 걸 구별을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4학년 올라가는 애가 휴학을 하고 뭔가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걸 보면서 진로 성숙도를 높이는 과정이 중학교 때부터 또 자유학기제 또 자유학년제가 있는 이때부터 차근히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인문학적인 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인문학을 한번 보니 인문학에 제가 이제 빨간 줄로 인문학을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은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여하는 거고 또 삶의 가치와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 그리고 반성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이런 과정이 인문학이다라고 좀 결론이 보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세계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 사랑과 문화, 우주, 세계, 그 다음에 현상과 보치를 좀 깊게 관찰해 볼 수 있는 기회, 이러다 보면 아이들이 창의성, 통찰력, 소통의 힘이 키워지지 않을까. 결국에 학교에서는 이 3가지를 요소를 좀 많이 강조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인문학적인 요소를 어떤 식으로 쉽게 접근할까 하다가 이제 이런 소재를 찾았습니다. 책에서도 찾고 철학 이론, 인물, 역사, 영화나 음악, 명화 우리가 가깝게 할 수 있는 것에서 인문학적인 소재를 찾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고 감상하고 이걸 생각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소통하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 질문도 던지는 그런 거, 그다음에 글이나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표현해보는 이런 활동 수업을 통해서 주제 중심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그 7가지 주제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답해 주시면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물었죠. 인생이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네. 행복? 맞아요. 행복. 네, 맞아요. 행복. 네네. 또, 우리가 이렇게 생방이라는 게 확실히 보여지고 있죠? 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주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을 아이들에게 많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저기 네. 안에 인문학적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기를 그래서, 알아가는 과정으로 뭐 영화든
전 실제로 영어로도 사용하고 있고요, 영어를요. 네. 그리고 자기 이해 과정이 충분히 되면 아이들이 훨씬 더 고민하는 시간이 적어지거든요. 좋아하는 것과 그쵸. 잘하는 것의 구분도 조금 더 잘할 수 있고요. 그쵸. 영화를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을 통해 자기를 좀 네. 반성해보고 성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존재라고 하는 차원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행복도 나왔고 다 나왔는데요. 그러면 그거를 좀 이렇게 스토리텔링처럼 한번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네,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택의 중요함을 먼저 개념적으로, 철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다음에 여러 유명한 사람들은 또 그 선택에 대해서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런 그 설득력 있는 사람들의 말을 좀 띄우면서 설득에 대해서 개념 정리, 이론적인 배경을 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선택하면 이것이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행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행동할 때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고, 이렇게 책임질 때 행복하고, 또 행복은 다른 사람들과 다 함께 협력했을 때 행복이 커지며, 그 다음에 진정한 행복은 자기의 꿈이나 비전을 갖는 게, 목표를 갖는 거 중요하다라고 하고, 이 모든 걸 다 진행시키고 하는 자기에 대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존재를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잡아가지고 2시간 텀으로 한번 했습니다. 2시간 첫 번째 시간에는 그런 이론적인 배경, 그 다음에 그걸 얘기했던 사람들의 그 어떤 근거, 그 다음에 영화나 책이나 이런 걸 좀 찾아와서 접근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이걸 활동하는 수업으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 그 다음에 다른 활동 수업을 하니까 아이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1학년 자유학기제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지. 저희는 이걸 진로의 기본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날 이걸 3, 4교시의 기본을 다지고 화요일날 또 3, 4교시에 다른 활동을 하는 거죠. 뭐 예술체육,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뭐 주제 선택,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하는 활동들을 하니까 설득이 되니까 애들이 그걸 잘 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하는 데는 또 누구의 도움도 필요했느냐면 뭐 교사들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저희는 그 미래창창 학부모 진로 코치단이라고 그래서 아이들의 진로를 그 미래를 창창하게 밝혀줄 후원자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학부모 진로 코치단을 운영을 했고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같은 방에 나와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최양선 학부형님은 그 제1기 코치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예, 저희가 이게 진로 더하기 인문학이고요. 네, 그 다음에 좀 더 소개를 하면 그 다음에 이런 활동 속에서도 네, 저희 이거 크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여러 가지 그 키워드 중에 선택이라고 한 걸에 대해서는 전공자와의 선택, 예. 네, 너무 앞에 갔네. 그러고 난 다음에 전공하는 그 대학생과의 만남을 통해서 청소년 시기에 어떤 선택이 있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책임을 졌는지 그들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네, 그들의 인생에 관한 얘기도 좀 모델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그 다음에 부모 친인척의 직장 탐방을 통해서 부모님들은 또 어떤 스토리로 이 직업을 선택했는지 그것도 한번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계기를 가졌고요. 또 행복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행복 캠프라고 해서 학급 단위로 함께 행복하게 성장하기라는 주제로 또 이렇게 행복 캠프를 진행하기도 하고 행복 10계명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어떻게 해지면 행복해지는지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 10가지를 한번 행복해지는 10가지를 한번 운을 띄워서 그렇게 아이들끼리 교내에서 뭔가 활동하고 시상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자기 꿈을 소개하는 꿈 UCC 이런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꿈 편지 쓰기. 지금까지 7가지 주제에 등장했던 인물들을 쭉 뽑아놓고 그들에게 편지를 한번 써보는 내용도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존재. 마지막에서는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한번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로고를 만들어서 교내에서 이렇게 전시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런 키워드에 맞춰서 교내 진로 활동을 했고 좀 더 아이들을 동기유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대회를 열어서 수상도 하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희 이런 작업들, 교내에서 진로 박람회 하는 작업들,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우리 여기 학부모님들 다 사진 찍고 막 있는데요. 이 모든 활동이 학부모들이 도와주시면서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뭐 산출물도 있고요. 네. 네. 부모님 직장 탐방할 때도 학부형님들과 같이 참여했었고, 네. 마을 공동체와 함께하는 진로 박람회도 이런 식으로 열었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간단하게 좀 저희 학교 자랑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 자유학기제, 올해는 좀 자유학년제라고 해서 이제 작년보다 좀 더 길게 이렇게 활동하는 그 시간을 갖는데, 무엇보다도 이런 인문학적인 요소에 대한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뭐 저희 진로 페스티벌의 행사를 참여했던 소식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 학교에 대한 이런 뭐라 그럴까, 참여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네. 다른 학교, 전국에 5개 학교가 나왔었는데 저희 학교만 좀 많이 붐볐네요. 그리고 교육부나 어디 교육청의 관계자들이 이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셨고, 이거 전국에 공유하는 어떤 일들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발표해주신 신성여고 정유진 선생님, 발표 잘 들었고요. 좋은 강의를 한번 들은 아주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뭐 꼼꼼하게 잘 짜여진 컨텐츠를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한 분이 그 지금까지의 그 현황과 이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른 패널이나 사회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이런 식의 지금 온라인 포럼은 그 총 4번 중에 현재 마지막 세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본 것이었는데요. 저도 지금 발표를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고, 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생기는데, 지금 패널로 참여해주신 여러분들도 지금 발표 자료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뭐 더 개선점 아니면 보완사항, 이슈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원하시면 간단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세기에 원하는 인재상은 창의력이 있는 친구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그 체험을 통해서 창의성을 어떻게 끌어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창의력이요? 이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할 때 그냥 뭐 수업만 쭉쭉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활동을 하는데요. 그 활동 중에 예를 들면 많은 도구들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잘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면 사진이 있어요. 사진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강제 이렇게 연상을 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인문학적인 뭐 어떤 텍스트를 만났어요. 뭐 예를 들면 동화책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주고, 여기서 너가 느낀 점은 어떤 거야? 너의 기분, 지금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느낌, 아니면 어떤 기분을 요 사진에서 한번 연결시켜서 골라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뭐 보고 좋았어요. 괜찮았네요. 뭐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림을 통해서 좀 이렇게 자기의 느낌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고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연결해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런 정말 아주 풍부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도구들을 많이 사용을 좀 합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림 좀 보여드리면서 하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말고도 그러니까 강제 연상을 좀 시키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런 사진 같은 거는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미지 프리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가지고 다양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을 좀 확산시킨다라고 해서 프리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합니다. 보니까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뭐 어디 단체나 이런 거에서 사진을 통해서 그 자기의 말하고자 하는 바를 연결시켜서 하는 걸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 중에 하나 한번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다른 패널 분들. 아, 네. 질문. 그러면은 저희 순서를 조금 정하죠. 열띤 토론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러면 박순희 선생님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네. 그 부장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내용을 보면 학교에서 이제 진로 활동을 했던 내용이잖아요. 저희 아이도 그렇고, 저희 아이는 이제 고1이 되는데, 중학교 때의 활동을 보면 사실은 학교 주도하에서 했던 활동들이 별로 성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보고 전문가 입장으로 봤을 때도 그랬는데, 어, 그 학부모님들도 같이 참여하셨고 하는 와중에 그 학교 운영에 대한 실제적인 것들을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혹시 뭐 어려움이나, 왜냐면 학교에서 중일 과정을 전부 다 그렇게 진로 체험 쪽으로 인문학을 겸비한 어떤 이런 콘텐츠로 할 때에는 엄청난 준비와 도움과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요. 이 부장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과정들을 준비하고 하셨는지 실제적인 어떤 힌트를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대로 진행한 건 저희가 2015년도에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때 저희 경기도에서는 자유학기제가 시범적으로 이제 전체 그 다 운영하게 되었었고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자유학기제에 대한 지원금도 내려왔었고, 그 지원금의 일부를 좀 저희 이거 진로 기본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근데 이제 관리자 분들은 큰 돈이 좀 들어가니까 좀 주저주저 많이 하셨는데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좀 바탕이 깔려야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뭘 해야 될지 막 혼란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하면 아이들도 설득이 되고, 그 다음에 학부형님들도 뭐 좀 뭔가 이게 설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비는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3, 4교시 들어갈 때 2차시 들어가고 전반에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강사님들의 이제 강사비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잘 좀 협조가 됐고, 그분들하고도 좀 조율이 잘 됐고, 학교에서도 크게 한번 좀 해주셨죠. 그러고 아, 2016년도에는 사실은 또 경비가 너무 컸다 이렇게 해서 안 했거든요. 근데 안 하고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 진로 부장하면서 뭐 그 학년이라든가 교무부랑 협조하면서 뭔가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냥 행사인 거예요. 그냥 이벤트이고 애들은 그냥 뭔가 뭐 이렇게 뭔가 빠진 상태로 뭐 2% 빠진 상태로 뭔가 진행하는 것 같고 저도 일은 똑같이 진행하는데 힘이 안 났죠. 왜냐하면 기본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이런 결론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저희 진로 페스티벌 또 기회가 돼서 소개하면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이 진로 페스티벌을 하는 것이 정말 좋을까 하다가 저희 그 사례가 좋아서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게 일반화가 되어야 진로 자유학기제든 자유학년제든 이게 좀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애들 작년에 활동하는 거 보면 뭐 그냥 자유롭게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채우려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 그냥 힘 빠지고 힘든 거예요. 근데 애들도 이렇게 끌고 가기가 힘들었는데 애들한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고 선택하면 책임져야 되고 선택하면 행동해야 되고 행동하면 책임져야 되고 책임질 때 행복하고 같이 하면 더 행복하고 협력하면 그리고 또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진행하는 너의 그 소중함 이렇게 하게 되면 애들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도 이렇게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자존감도 들고 좋았습니다. 이거는 네. 꾸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바람직한 것 온라인에도 같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네. 질문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 최양선, 네, 학부모님, 아까 질문 네. 있으셨는데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평범한 학부모에서 이제 2년 전에 우리 정유진 선생님을 통해서 신성중학교에서 미래 창창 일기로 어떻게 보면 지나가 보니까 전문가다운 코스를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저같이 진로에 대한 어떤 의미나 그다음에 중요성, 그다음에
그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학부모들이 좀 깨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은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정윤 선생님께서는 학생들도 또 이렇게 깨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또 열심히 진로에 대해서 또 미래 창창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올해 계획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그 아이들만 교육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학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제대로 알아야 아이가 꿈을 제대로 꿉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그 학부모 코치단 양성 과정을 제가 2013년도 계속 이제 그 진로부장 맡으면서 계속 했거든요. 학교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외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돈을 지원받아서 뭐 이렇게 꾸려왔었었는데요. 네. 사실은 제가 올해는 진로상담 부장 일을 놓아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하는 일은 뭐 여전히 있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공모한 게 있으니까 그 돈으로 좀 학부모 교육은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학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안심을 시켜드려야지만 이런 거 저희 학교에서 아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좀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드리면 그분들이 또 다른 학부모님들에게 또 설명해 주시면서 이러면서 좀 이렇게 뭐랄까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좀 인식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서 되게 어려웠거든요. 네, 되게 어려웠지만 보람이 있어서 매년 중독처럼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도 우리 코치님이 얘기해 주시니 제가 올해도 학부모 교육에 매진하겠습니다. 네. 의견들, 질문들 잘 들어봤는데요. 저는 조금 한번 다르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지금까지 이제 정진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고 질문하셨던 내용이 너무 잘 해주셨어요. 좋은 컨텐츠 갖고 잘 실행을 해주셨는데 이게 저희 포럼의 목적 중에 하나가 그 현황을 점검을 하고 이슈를 발견해서 개선점을 찾아가는 것도 분명히 토론의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그런데 너무 잘해주셨고 너무 좋은 결과가 났으니까 박수 치고 끝나는 것보다는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실행에 옮기는데 어려운 점들, 제도상의 뒷받침이 안 돼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선례를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하지만 또 저희가 이렇게 한 번씩 모여서 점검을 하는 것도 분명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인천시 교육청 커리어 코치 김하배 선생님한테 한번 마이크를 넘겨볼게요. 혹시 현장에서 이런 좋은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컨텐츠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라던가 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저도 저희 그 학생들을 데리고 체험활동처를 많이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8년차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체험처를 가서 직접 하면은 그 인원수가 너무 많아요, 일단은. 그래서 그 체험처에서는 아이들을 조금 이렇게 나눠서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고, 그리고 일단 아이들이 가면은 아이들한테는 플러스 요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일단 이제 일하시면서 중간에 이제 방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런 요인 때문에 이제 체험처를 좀 이제 오픈을 안 하려고 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서 좀 제한점이 있습니다, 체험처에. 충분히 있을 수 네. 있는 그런 이슈들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 동작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박순희 선생님은 혹시 어떤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 진로 교육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뭐 청소년 상담센터도 그렇고 청소년 수련관도 그렇고 그냥 보통 교육기관이라 하시는 곳에서 이번 자유학기제에 맞아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 진로 교육을 시키려고 많이 준비를 했었던 한 1, 2년이 있었습니다. 진로 자유학기제 시작된다는 것 때문에요. 실제로 제가 학부모이기도 하고 이런 일련의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니까 항상 느끼는 건데, 준비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통일되지 않은, 우리 무장 선생님 같은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저는 수련관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내서,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인원이 몰리는 체험 장소는 아이들도 힘들고, 이제 체험초도 힘드니까요. 일례를 들으면 청소년 수련관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공간을 제공해주고 강사를 제공해서 이제 아이들이 와서 선택해서 수련관에서 이제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한 부분을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요. 어, 이게 제일 문제점이 이제 선택권이 아이들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였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정말 하고 싶은 과목을 수련관에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정말 진로에 대한 고민이 아직 잘 안 된 아이들은요, 정말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남는 반으로요. 그 아이들에 대한 문제점도 그렇고, 운영도 사실은 이게 꾸준히 지원이 되고, 어떤 정책상의 어떤 지원이 되고 해서 꾸준히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을 수련관에서 그런 진로활동 프로그램을 했으면 꾸준히 이어서 이렇게 좀 성장하면서 이제 어떤 실패나 이제 과오를 수정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1년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되고 하니까 일률성도 없고 지속성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얼마나 그런 성과를 줄 수 있나 하는, 예, 직접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회의감도 좀 들고요. 뭐, 이게 조금 더 제도화되거나 정책화돼서 정말 이번에 자유롭게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1년 됐지만, 꾸준히 이게 될 수 있는 어떤 정말 필요한, 예, 행정이나 이런 지원상의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요. 실제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데에서 이 자율학기제나 진로 프로그램이 앞으로 더 좀 개선돼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에 저도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유진 선생님 같이 뭐 능력도 출중하시고 의지도 좋으시고 그다음에 경험도 많이 쌓으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의 개인기에만 의존을 해서 이런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진로 체험 및 지도를 하는 건 단기간의 성과는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만약에 정유진 선생님이 어떤 다른 사정으로 그 업무에서 빠지게 되셨을 때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체하더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일련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게 되면 너무 개인의 능력에만 의존하게 돼서 그 사람이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안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제가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현장에서 진로 체험 실천과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정유진 선생님 어떠세요? 지금 이 두 분 현장에서의 어려움이나 고충, 어려운 점들 이렇게 들으시고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럼요. 공감이 되죠. 지속적이지 못하고 체험처에서 내내 이렇게 체험처를 오픈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체험처 자체에서도 어려워하시고 지속적이 되지 않으니까 애들은 그냥 그렇게 뭐라 그럴까, 제가 화면이 너무 크니까 나가겠는데. 네네. 그거를 그냥 이벤트처럼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지속되고 내가 이거 꾸준히 하고 싶은데 이게 보장이 되면 뭐 애들도 꾸준히 할 텐데 이게 뭐 6개월 하나? 뭐 1년도 안 되고 또 내년엔 또 달라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지속적이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학교에서도 좀 이걸 정말 뭐라 그럴까 이론적인 교육을 좀 제대로 시키면 이거는 자기의 어떤 완전한 이건 직업 체험이 진로 교육이 아니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다양함 속에서 자기가 배울 점이 뭐였었는지 뭐 어떤 걸 느꼈는지 이런 걸 이렇게 마지막에 수업 끝나고 나서 그걸 체크해주는 어떤 성찰이 좀 있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것도 다양해 볼 수 있게 이렇게 넘겨주는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체험처랑 연결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중요하시고 학교 현장에서도 선생님들도 애들이 그런 거 갔다 왔었으면 그래서 느낀 게 뭐야, 배운 게 뭐야, 그래서 네가 실천해 볼 게 뭐야 라고 해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좀 누적시켜 놔서 포트폴리오나 뭐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자기의 성과물을 좀 가질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아쉬웠거든요. 애들 체험처 갔다 오면 그냥 갔다 온 게 너무 아쉬웠어. 어렵게 오픈했고 어렵게 시간 내서 갔다 왔는데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이렇게 일지라고는 하기에는 애들은 또 그거에 대한 편견이 있겠지만 뭔가 그거를 좀 살짝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꾸준히 그것을 누적시킬 수 있는 뭐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진로상담 부장님만 또 일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계속 그 학년이라든가 학년 담임 선생님이라든가 뭐 여러 부서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어떤 한 분이 빠지더라도 그 체제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좀 필요하고요. 지금은 시행착오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4년 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과도기인 것 같고, 과도기 속에 뭔가 또 좀 남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뭐 이렇게 좀 좋은 노하우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또 배우면서 자기네 학교에서 좀 새롭게 또 플러스 알파 시키면서 하게 되면 뭐 10년 안에 좀 자리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먼 미래를 두고. 네. 아닙니다. 뭐 금방 오겠죠. 그러면 최양선 학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 자녀가 있으시고 지금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런 지금 체험처나 아니면 학교 그 담당 교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진행하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아이가 하고 오면 성과를 느끼실 수 있으세요? 뭐 만족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지 제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실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네, 싶어서요. 저는 체험이 많은데요. 저희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꿈이 없었어요. 꿈이 없었는데 애가 이제 그 학교에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거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이제 진로를 찾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70명 되는 친구들과 함께 다 같이 합주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꼈대요. 그리고 이제 여러 명이 자기가 한 파트를 하지만 전체가 어우러졌을 때 너무 행복하고 감동이 이렇게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지금은 그래서 3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음악을 이제 준비하고 예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정말 진로가 중요하구나. 또 결정하기까지는 또 중간에 슬럼프도 있었고, 또 물론 고민도 있었지만, 제가 같이 이제 대학교 연주에도 같이 따라가 보기도 하고, 각종 이제 진로 체험하는데, 많은 그 다양한 경험들을 아이에게 해주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과도기고 또 선구자적이고 시행착오도 많지만 저는 지금 2년 반을 이렇게 지켜봤잖아요. 지켜봤는데 너무 감사하고 꿈도 없고 게임 좋아하고 했던 아들이 이렇게 꿈을 찾고 자기 진로를 찾는 과정에서 전 너무 기뻤고요. 또 저 같은 엄마들이 많이 좀 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사례들은 주변에 있는 분이랑 네. 공유를 해주시고 그래서 널리 확산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저희가 이제 한참 열띠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뭐 궁금하셨던 점이나 이런 것들을 의견을 교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의견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그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아이들과 만나는 입장에서 우리 학부모님이나 아니면은 학부모님들한테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동기부여를 좀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진로에 있어서는. 그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찾으려면 또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 또 경험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성격과 맞는 것을 잘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학부모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어 공부를 따로 하고 있어요. 학교하고 전혀 상관없이 중학생인데.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걸 경험을 통해서 저하고 이제 여행을 통해서 찾은 겁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영어보다는 지금 일본어 열심히 해서 제가 좀 걱정이긴 하지만, 걱정이긴 하지만, 그 친구는 본인이 동기부여가 스스로 되었기 때문에 정말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아침에 눈 뜨면은 단어 외우고 있고, 일본 그 영화를 통해서 아니면 일본 소설을 통해서 스스로 깨우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진로는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찾고 행동하고,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을 때 자기 성취감도 더 높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자기 결정력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책임감까지 더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동기부여가 안 되는 친구들한테 지금 4년 동안 하셨다고 했는데 굉장히 동기부여를 많이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네,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네, 아이들 너무 재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중학교 아이면 아직도 먼 것 같아요. 그냥 좀 더 인내해 주시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그냥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넌 어떤 게 좋아? 뭘 하면 좋을까? 뭐 이렇게. 뭘 할 때 좀 보람이 있을까? 어떤 사람 보면 뭐 이렇게 좋아 보여? 뭐 이러면서 강요하지 마시고 계속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 끌어주시면 그게 동기유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 내는 걔네들은 변덕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뇌가 공사 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청소년 뇌는 공사 중이고, 공사 중에는 굉장히 혼란기이니까 좀 많이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애들은 28살까지가 뇌가 완성이 된다네요. 여자애들은 24살. 네.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예, 좀 길게 기다려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애들 키워봤더니 뭐 지적질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네. 그냥 기다려 주기만 하고 엄마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라고 물어보면 스스로 또 뭔가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하고 기다려 주면서 네, 좀 이렇게 큰 울타리만 쳐주시면 우리 아이들 잘 자랄 것 같아요. 뇌는 잘 하려고 하는 홍익적인 그런 어떤 게 기본이 있대요.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저도 뇌가 지금 완성이 됐는지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8의 남성이 완성된다 그러셨죠? 근데 제가 이게 완성이 된 건가? 한번 다시 한번 저희 남편도 아직 완성이 안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저희 박순희 선생님 또 뭐 의견 뭐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자유롭게 네, 해주세요. 저는 약간 뭐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요. 진로 관련해서 중1 아이들이 요즘 혼란이 많다는 생각을 해요. 자율학습이 시작되고 나서요. 제가 이제 학부모이다 보고 또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항상 같이 느끼는 건데, 제가 사는 마을이 약간 조금 특수하다랄까요? 그러니까, 저희 마을이 생긴 지 지금 6년, 7년 차 되는데요. 학교도 이제 신설된 학교였어요. 초등학교도 신설, 중학교도 신설인데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에 가고 나서 중학교 이제 처음 생긴 중학교니까 이제 아직 약간 완성이 안 된 뭐 그런 약간 부족한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 아이들이 중1 때, 중2 때, 중3 때 활동했던 것에 이제 부족한 것들을 이제 마을에서 마을 학교라는 것을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마을 연합회가 되고 해서 거기서 아이들을 위한 진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마을에서 이제 그런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학교하고 약간 불협화음이 되지 않았고, 저도 마을에서 이제 뭐 청소년 멘토링 협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이들 멘토도 해주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몇 년 동안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은 어느 정도 상태에 와 있냐면, 아이들 참치 시간이나 이런 자율학기제에서 이제 마을로 나가서 마을 공간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고 옆에 계신 부모님이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마주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중에요, 사실 전문가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역량이나 이런 걸로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해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요. 근데 이게 지금 이번에 처음 된 거고, 내년에도 또 이어져야 되고, 내후년에도 이어져야 돼서, 사실은 마을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이런 마인드로 마을 연합회가 만들어졌었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많이 하세요. 마을에 견학 오시는 많은 분들은 이런 말씀도 이제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뭐 마을 지역주의다, 뭐 이기주의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아이들은 마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실제로 또 편하게 이제 방황하지 않고 천천히 이제 진로를 찾아간다는 점, 그리고 또 마을 안에서 주민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학교 정책이 바뀔 때마다 또 교장 선생님 마인드가 바뀔 때마다 교감 선생님의 이런 관리자들에 의해서 이게 변동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선생님이 이제 정근을 가시거나 이렇게 또 이런 경우, 그러니까 마을은 변함이 없는데 학교 내에서 변화 요인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예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이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 마을이 약간 시범 케이스가 돼서 견학도 오시고 많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게 쭉 연결이 된다면, 사실은 아이들이나 어떤 이런 제도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또 하나의 어떤 예,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네. 그럴 수 있겠죠. 지금 당연히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오히려 이번 세션에서는 궁금한 점이 되게 많아서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제가 마지막 질문일진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오늘 참여해주신 패널분들한테 다 드리는 질문인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그 신성중학교 정유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진로진학 상담 교사라는 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학부모 입장이 되실 수 있잖아요. 다른 지금 진로체험 실천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둘 사이에서 오는 그런 괴리라 그래야 돼요?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진로체험 실천가 입장에서 당위로서 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이건 또 아닌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게임이 좋다고 얘기를 하면 그래, 너 진로가 이렇게 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 학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혹시 없으세요? 저,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 애들은 다 커서 그래서 이제 저는 안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애들은 대학생이어서 지네들이 잘 알아서 하겠거니 그리고 이제 뭐 잘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괴리감은 누구나 다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은 내가 잘 못 키우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고민들 다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간신히 예, 그런 고민에서 살짝 비꼈다는 걸로 저는 안심을 합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제 아들만 둘인데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돼요. 아직 이제 학원을 한 번도 보내본 적이 없고, 제가 추구하는 그 교육관이 함께하고 경험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이제 여행을 엄청 자주 다니고요. 그리고 집에서 가정에서 이제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영어, 수학 이제 함께 풀고 있어요. 그래서 못하지만 같이 이제 답안지를 보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하다 보니까 큰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가지만 이제 교사로서 꿈을 꾸고 있고 작은 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외교 쪽으로 일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찾아줄 수 있도록 많이 대화를 했거든요. 다행히 저희 집도 이렇게 큰 괴리는 없지만 그래도 게임하고 있을 때는 살짝 예, 걱정이 됩니다. 네.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아니요. 아직 마지막으로 박순희 선생님한테 제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괴리감이라 하시면 뭘 바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괴리감이 아주 없진 않아요. 왜냐면 중2 제 머리 못 깎는다고들 하잖아요. 저도 제가 바라는 만큼의 어떤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성과를 네, 내려는 욕심을 부리죠. 그게 사실은 괴리라면 괴리일까요? 근데 저도 우리 부장쌤이나 우리 선생님처럼 저는 제가 자유형 어머니입니다. 양육 형태를 보면 자유형이라서 아이들에게 자율적인 선택권을 굉장히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너무 자율적인 선택권을 많이 줬더니, 자율에 좀 중점이 되고 책임감이 살짝 떨어지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1, 중1 올라간 아이들이 있는데, 중1 우리 작은 딸은요, 정말 자율적이고, 지금 한창 사춘기라서 굉장히 가시가 좀 있고 예민하긴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우리 둘째 아이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고 제가 정서적인 이런 유대감 또는 이렇게 친구처럼 엄마처럼 이런 지원을 잘 해주니까 작은 아이에겐 그렇게 크게, 그렇지 않은데, 이제, 저희 아이가 듣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네. 저희 큰 아이는, 자율성이 조금 더 배가 돼서요.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많은데, 그걸 살짝 이제 실천하려는 그런 동기가 살짝 부족한 것 같아요. 아마 첫 아이라서 제가 그렇게 키웠는가 봅니다. 그쵸? 전문가이기 전에 아마 그렇게 키웠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 아이가 큰 아이인데 아직 제가 뭘 잘하고 좋아하는지 아직 확실한 감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저의 전문적인 지식까지 동원해서
너가 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평생 행복하게 너가 네, 잘 할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네, 계속 자기 성장을 하도록 무신양면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의 장점을 살려서 친구 같은 엄마, 좋은 엄마, 재미있는 엄마, 좀 무서울 땐 또 무서운 엄마로서 네, 아이가 방황하지 않고 저희가 자기를 잘 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저도요 학원을 한 번도 네, 보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수학 과목이 부족해요 라고 큰아이가 말해서 지금은 살짝 수학 학원에 도움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진로를 결정하고 나서 이제 좀 공부를 좀 해보고 결정을 할 건데요. 아이가 필요하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은 부모님들이 다들 네, 하시려고 하시니까요. 저는 그렇게 크게 괴리감이라고 하신다면 우리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이들이 자기를 잘 알아가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뭐 벌써 50분이 지났네요, 시간이.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 주제와 관련해도 좋고요. 아니면 조금 빗나가도 좋은데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실 말씀 있으신 분, 예, 손 들고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영선 학부모님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예, 먼저 하시죠. 예, 먼저 하시죠. 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진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항상 함께하는 엄마, 함께하는 아빠만큼 좋은 교육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저도요. 네, 그리고 학교를 끝까지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4년 만에 내린 결론이지만 학교는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함께 할까, 교육시킬까, 그리고 이렇게 나라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일에 어떻게 하면 좀 잘해볼까 노력하고 있거든요. 믿어주시고 네,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할게요. 작년 겨울에 안양시 시장님하고 같이 진로 동행 캠프라는 캠프를 다녀왔는데요. 지금 오늘 이 현장에 있는 학교, 그리고 저희 같은 학부모, 그다음에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양시 권내에 있는 모든 중학생들이 진로 체험 활동하는데 더 많은 보람과 긍지와 또 다른 타 도시가 많이 부러워하는 안양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쁘고요. 정말 진로에서 앞서가는 안양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저는 예, 사실은 네. 네. 제가 아까 네. 원하는 대답을 못 들어가지고 그냥 넘기려고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 아이들 친구들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참고하는 편입니다. 저희 아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엄마, 내 친구들은 참 이상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랑 집이 이렇게 좋은데 왜 내 친구들은 엄마가 가깝게 오면 징그럽다 그러고 저질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근데 엄마 이렇게 포근하고 좋은데 왜 그럴까?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문제 있는 친구들을 더 많이 찾아가는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라 항상 느끼는 건데요. 집에서, 가정에서 이제 울타리가 돼주고, 지지대가 돼주고, 보호 기능을 잘 해주지 못하면 아이들이 자기를 찾아가는데 훨씬 시간이 더디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아이들이 잠깐 엇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걸 많이 보기 때문에요. 아이들에게 대한 관심과 사랑을 놓지 않고 항상 함께 하셨으면 아이들이 자기 찾아가는 과정을 빨리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처음 시도하는 포맷으로 진로교육 온라인 포럼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기대했던 것만큼 아니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주제로 아주 가치 있는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기회가 되면 이런 자리를 한번 더 마련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때는 조금 더 다른 주제로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늘 패널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좋은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